안녕하세요. 노량진 윌비스에서 소방 경체 영어를 담당하는 양익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21년 소방공무원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에 시험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자, 앞으로 이제 소방 경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마련했어요. 자, 여러분들 새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 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시험이 어떠한 경향으로 출제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21년에 치렀던 소방 경체 생활 영어가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기존에 한 번 정도 시험을 쳐본 수험생이라면 이번 소방경체 생활영어가 정말로 쉽게 출제가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작년 기출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 이유가 우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아예 문법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휘가 6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영어가 6문제, 그리고 독해가 8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은 이번 시험에서 빠졌고 어휘하고 생활영어 그리고 독해 위주로 출제를 했네요. 자, 또한 어휘에서 출제된 여러 가지 사용됐던 선택지의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이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해설을 달면서 사실은 이번에 합격자 커트라인이 상당히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예측을 해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경체 수험생들이 공부를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기 합격을 와서 영어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지 단어도 조금 어려운 것들이 좀 출제가 돼서 피부상으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한 어법 문제도 출제가 돼서 좀 어려울 수 있었지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 그리고 독해의 분량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소방 경체 생활 영어가 어떻게 출제된지 한번 가늠해 보시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전부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네요. 여러분들 1번 한번 보세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 2, 3, 4의 선택지에 어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빈칸 어휘 문제인데 1, 2, 3, 4 선택지를 보다 보면 어휘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자, 우선 내용을 한번 볼게요. To get downtown이죠. 어떤 시내로 도착하기 위해서 There are several blank, 몇 가지 블랭크가 있습니다 하면서 You can take the subway, 여러분들은 지하철도 탈 수가 있고 The trolley, 여러분들 트롤리가 뭐냐면 우리 외국 같은 데 보면 우리 일반 도로에 전기선으로 가는 차들이 있죠. 뭐 전기선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버스나 이런 차들을 트롤리라고 해요. 그래서 트롤리도 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도 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시내에 가기 위해서 몇 가지 무언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탈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aspects, 이건 측면이라는 뜻입니다. 측면들, aspect. 그 다음에 이번에 alternatives에서 복수 형태가 나왔는데 단수 형태로 그냥 적을게요. alternative 그러면 어떠한 대안책, 대안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distance는 거리란 뜻이고 4번에 property 그러면 재산이란 뜻이죠.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뒤에 이런 것들을 탈 수가 있다. 그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몇 가지 시내에 가는데 대안책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맞는 정답이겠죠. 선생님이 시험이 쉽게 출제가 되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1, 2, 3, 4, 5위 문제인데 선택지의 이 단어는 사실은
중학교 한 3학년 정도의 수준의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선택지 단어가 굉장히 어휘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여러분들 단어를 많이 외우신 우리 수험생들은 충분히 쉽게 풀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입니까? 2번. 여러 가지의 대안책들이 있더라.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2번 문제도 지금 어휘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Employees often get more work done. 자, 직원들은 종종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단서 있죠? 더 많은 일을 한대, 직원들이. If someone appreciates them, 누군가가 그들을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들 이 appreciate라는 이 동사는 진가를 인정하다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감사하다 이런 뜻도 돼요. 여기에서는 인정하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고,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면 감사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굳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직원들이 누군가가 그들을 인정해 준다면 일을 더 많이 할 거래. 예를 들면 workers are often more blank. 자, 이러한 직원들은, 근로자들은 종종 보다 더 블랭크가 되어집니다. When their bosses say thank you. 그들의 보스 그러면 사장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상사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자, 그들의 상사가 고맙다라고 말할 때 바로 직원들은 보다 더 블랭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자, 상사가 고맙다라고 얘기할 때 직원들이 더 일을 많이 한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1번 suggestive. 여러분들 1번에 suggestive는 암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possessive. 여러분들 possessive라는 형용사는 소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의 productive는 무슨 뜻입니까? 생산적인 이런 뜻이죠. 4번의 hesitative는 주저하는 혹은 망설이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 준다면 더 많은 일을 수행해낸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자, 직원들은 종종 더 많이 뭐가 된다? 일을 많이 하는 거니까 생산적이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몇 번 정답인가요? 바로 3번. productiv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문 한번 보세요. 자, 지문이 정말로 사실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죠. 단어 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도 여러분들 눈치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독해 지문 나오고 1, 2, 3, 4에 뭐가 나왔냐면 흔히 연결사, 바로 접속부사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 2, 3, 4 먼저 이건 한번 볼게요. 자, for instance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이란 뜻이죠.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 addition은 첨가를 나타내는 게다가죠. 3번의 besides도 첨가를 나타내는 게다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정답은 하나인데 2번, 3번은 지금 동의어예요. 우리 독해에서 첨가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혹은 연결사 게다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2번이나 3번은 정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정답이 되면 정답이 두 개가 되니까. 고로 2, 3번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같은 뜻이니까. 자, 그러면 벌써 50%로 쫙 줄어들죠. 1번에 예를 들면 나왔고 4번에 예시라는 접속부사는 그러나 뭐하고 똑같죠?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내용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I'm quite an optimistic person. 나는 성격이 optimistic하대. 여러분들 optimistic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낙천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I always try to stay positive. 자, 나는 항상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and look on the bright side. 항상 어떤 사물을 볼 때 바로 밝은 측면만을 본답니다. 밝은 측면을 본대. 그러면서 이제 연결사가 나오고 있죠. 자, 내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고 밝은 측면을 본다. 그러면서 무슨 연결사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지난주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지난주에 I failed my driving test. 나는 내 운전시험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보통 운전시험에 떨어지면 우리가 침울하고 그럴 수 있어도 하지만 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은 정답이 나와요. 블랭크 앞에 나는 긍정적인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밝은 측면을 본다. 그리고 지난주에 운전면허 시험 떨어진 예를 들고 있으면서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어도 나는 별로 꺼리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아. I don't mind.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왜? 긍정적이니까. 즉 운전면허 시험 떨어진 걸 예시로 잡고 나의 긍정적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는 무조건 아니겠고 당연히 예를 들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서 나의 긍정적인 그러한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몇 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것도 사실은 연결사 문제 중에 굉장히 쉬운 문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은 여러분들 생활영어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생활영어도 한 6개가 출제가 됐는데 5개는 일상생활영어고 그 다음에 1개 정도가 소방과 관련된 생활영어였어요. 자, 볼게요. So, 첫 번째 문장, 그래서 뭐라고 물었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찾는 생활영어 문제.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뒤에 있는 이 답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이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그걸 듣고 그것은 작지만 벗이 나왔으니까 It's very convenient. 편리합니다. convenient 그러면 편리하다 이런 뜻이거든. 편리한. 자, 뭐라고 물었는데 그것은 작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자, 바로 선택지 봐도 이건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바로 선택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묘사적 문장인 그것은 작지만 편리합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될까요? 1번 Where is your apartment? 네 아파트는 어디에 있니? 이건 장소를 묻고 있는 거니까 틀렸죠. 2번 How far is your apartment from here? 자, 여기부터 네 아파트가 여기에서 얼마나 머니? 여러분들 how far 그러면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머니? 그러면 거리가 나와야 되니까 얘도 틀렸죠. 3번 What else do you need for your move? 자, 네가 너의 이사를 위해서 그 밖에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마지막 거 4번 볼게요. What's your new apartment like? 네 새 아파트 어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이거 선생님한테 일상생활 영어에서 배웠죠. 자, what's like? 이렇게 what 다음에 be like가 나오게 되면 뭐뭐가 어때? 이런 표현이에요. 네 새 아파트 어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네 새 아파트 어떠냐고 묻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 그 아파트 작지만 매우 편리해.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도 굉장히 쉬운 일상생활 영어 문제입니다. 몇 번 정답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네요. 자,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 자, 여러분들 5번 문제는 뭐죠 지금? 다음 글에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요지 찾기입니다. 요지 찾기. 자, 지금 여기까지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 가족 기업 얘기예요. 가족이 어떤 대기업으로 자신의 사업체를 발전시켜서 그 가족 기업을 꾸릴 때 각 가족 구성원마다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사용해서 바로 대기업으로 기업을 일으킬 수 있더라. 그런 내용인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If you are gonna work as a family, 만약 당신이 가족으로서
일을 할 예정이라면 you have to know what you're good at. 당신은 당신이 be good at. 무엇을 잘하다, 능숙하다죠?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가족이 모여서 사업을 할 때 분담으로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엇에 능숙한지 잘한지 알아야만 하고, 그래서 we work well together. 자, 우리는 함께 잘 일을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we have different strengths. 우리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strengths는 서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마지막 글을 중심으로 여기까지는 누가 무엇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고 또 누구의 남편은 헬런스의 남편은 또한 바로 결정을 내리는 걸 잘하고, 자, 가족별로 자, 자신의 일을 맡아서 잘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바로 가족 사업이 함께 잘 되려면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요지 한번 볼게요. 선택지 1번 보겠습니다. Only family businesses are successful. 단지 가족 기업체만이 성공적이다. 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이 여러 다양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지, 꼭 가족 기업체만 성공적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자, 2번 볼게요. Family members have different strengths that help the business. 자, 여기서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은 different strengths, 아주 다른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that help the business, 그 사업에 도움을 주는 여러 다양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더라. 자,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볼게요. Family businesses, 가족의 사업체는 여러 문제점들을 가질 수 있다. 문제점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4번 Family members, 가족의 구성원들은 almost similar strengths, 거의 비슷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틀렸죠? 아까 different, 바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고로 4번도 틀렸네요. 고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문의 양도 작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쉽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6번 들어갈게요. 자, 생활영어 문제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 남자 대화하는데 여자가 너 피곤해 보여 라고 얘기하면서 괜찮니? Are you okay?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나 피곤하지 않은데 I have a cold, 감기에 걸렸대요. 감기에 걸렸고 I'm suffering from an allergy, 알레르기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대요. 알레르기. 그래서 I have no idea what to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여자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That's terrible, 야 끔찍하구나, 너 아픈 거 정말 안 됐구나 하면서 뭐라고 묻고 있냐면 여기에 Did you go see a doctor?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 받으러 갔니? 이렇게 묻고 있네요. 의사 선생님한테 보러 갔니? 그 얘기는 진찰 받으러 갔었니? 갔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 찾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번 I happen to have the same allergy. 여러분들 여기 happen to 부정사 보이죠? 원래 happen to 부정사는 우연히 to 부정사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연히 to 부정사 하다. 그래서 나는 우연히 똑같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의사 선생님 보러 갔었니? 아파서? 이렇게 묻고 있는데 2번 drink hot herbal tea. 자, 따뜻한 허브차를 마셔라. and 그리고 take a rest. 여러분들 take a rest 그러면 쉬어라 이런 뜻이죠. 휴식을 취해라. 이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 얘기가 나왔어요. 3번 Yes, I did. 그래, 나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었어. But 하지만 the medication, 약이 doesn't help much.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약을 먹었는데 약이 그렇게 잘 들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자, 몇 번 정답이에요?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excuse me, 실례합니다만, I'd like to change my appointment. 나의 예약을 바꾸고 싶은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고로 6번도 정답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어려운 생활영어가 아니었어요. 특히 이번 생활영어에는 거의 이디엄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A-B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해석을 하게 되면 맞출 수 있는 생활영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7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혹시라도 뭐 틀렸다면 7번 같은 경우 좀 틀릴 수 있는데 사실은 7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꾸준히 했다라고 치면 사실은 이게 어려운 수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랑 조금 유형이 조금 달라서 수거 문제가 출제가 돼서 좀 틀릴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나마 틀린다라고 친다면 내용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 1, 2, 3, 4의 동사가 나왔는데 이건 이 동사보다 뒤에 있는 것과 관련된 수거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A. Fear blank in. When the people realized the door was locked from the outside. 자,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문이 잠겼다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밖으로부터. 그러니까 밖에서 문이 잠기면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죠. 자, 그래서 밖으로부터 문이 was locked, 잠겼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블랭크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이 블랭크한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Try to blank aside some time each day for exercise. 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약간의 시간을 blank aside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운동하려면 날마다 일부 시간을 blank aside 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자, 뭐죠?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건 수거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A번에 나오는 set in은 시작되다라는 뜻이에요. 시작되다. 즉, 사람들이 문이 밖으로부터 잠겼을 때 두려움이 시작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set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뒤에 뭐가 보이죠? 이걸로 단서로 문제 푸는 거예요. 바로 set aside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시간을 따로 옆으로 비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따로 떼어두다, 비워놓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떼어두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set aside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필수 표현에 들어갑니다. 고로 여기서는 set이라는 이 동사와 관련된 수거를 묻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set in은 시작되다, set aside 그러면 시간 등을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8번. 자, 8번도 보세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바로 빈칸 속에 어휘를 넣는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1, 2, 3, 4 어휘만 알게 되면 분명히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어휘와 관련된 문제는 무엇을 신경 써야 된다고 그랬죠? 이 어휘가 플러스 개념인지 아니면 안 좋은 마이너스 개념인지를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죠. 자, 보세요. 자, work is a blank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전쟁 얘기죠, 전쟁.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플러스 개념으로 갈까요? 마이너스 개념으로 갈까요? 아,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폐허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 얘기는 마이너스 개념으로 가겠죠. 선택 질문 한번 볼까요? 1번의 conscience라는 이 명사는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conscience. 그 다음에 2번의 confidence는 신뢰라는 뜻이에요. 신뢰. 3번의 conflict는 갈등이라는 뜻이죠. 갈등. 4번의 contribution, 무언가에 기여하거나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선택 지문만 봐도 여러분들 전쟁이 왜 일어나죠? 어떤 국가나 아니면 어떤 지역 사이에 바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서 안 좋은 방향으로 얽히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4개의 선택지 중에
우선 이 내용 안 보고더라도 4개의 선택지 중에 마이너스 개념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정답입니까? 전쟁은 갈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볼까요? 전쟁이라는 건 바로 2개나 혹은 그 이상 지역들 사이의 갈등이다. 서로 이해가 상충돼서 일어나는 게 전쟁이다. 혹은 countries, 바로 여러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다. 자, involving은 현재 분사니까 앞에 국가들 꾸며주겠죠. 바로 such as guns, 바로 총이나 and bombs, 폭탄과 같은 그러한 무기들을 뭐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여러 2개 이상 지역들과 아니면 국가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다. 이렇게 되겠죠. 고로 전쟁 얘기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개념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히 3번 정답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은 정답 갈등, conflict,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방과 관련된 용어인데 소방과 관련된 용어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을 낸 겁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 보세요. 자, clothing fires입니다. clothing 그러면 옷이나 의복, 의류 화재, 옷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얘기하죠. 이러한 의류 화재들은 진짜로 위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길고 흘러내리는 sleeves, 소매는 바로 주방에서 어떠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no place니까 우리 길게 늘어뜨린 소매는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하기에 놓을 공간이 없고 또한 그러한 길게 늘어뜨린 그런 소매들은 쉽게 펜 핸들, 우리 펜의 손잡이에 쉽게 걸릴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are easily blanked by range burners. 여기 나왔네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 가정에서 쓰는 레인지, 가스 레인지라고 하죠. 그 가스 레인지를 range burner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스 틀어서 음식하는 가스 레인지. 그래서 이 range burner에 의해서 쉽게 블랭크가 되어진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리브, 옷 중에 길게 늘어뜨린 소매를 가지고 요리를 하다가 레인지에서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불 속으로 들어가면 화재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레인지 버너에 의해서 쉽게 블랭크가 되어질 수 있다. 1번 broken, 깨지다가 아니죠? 2번 extinguished. 여러분들 이거 많이 배웠잖아. extinguish는 무슨 뜻입니까? 불을 끄다라는 뜻이죠. 불을 끄답니다. 당연히 우리 레인지 버너에서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소매는 닿으면 불이 나겠죠. 2번도 아닙니다. 3번은 ignore. 여러분들 ignore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레인지 버너에 의해서 무시가 되어진다? 말이 안 되고. 4번은 ignited. 자, 여러분들 ignite. 이미 소방 용어에서 다 배웠어요. ignite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불이 붙는 걸 얘기하죠. 점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의 명사형도 배웠죠. ignition. 여러분들 소방 용어에 다 있습니다. ignition 그러면 이게 점화라는 뜻이죠. 자, 얼마나 쉽습니까? 소방 용어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레인지 버너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진다? 점화가 되어진다. 이게 가장 맞는 정답이 됩니다. 고로 몇 번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9번까지 봤어요. 10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도 생활영어 속에 어휘를 묻는 겁니다. I've got a temperature. 자, 제가 체온을 가지고 있고 I have got 그러면 have하고 똑같아요. 제가 체온이 있고 그리고 my stomach hurts. 내 배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B가 당신은 이러한 식으로 얼마나 오래 느꼈나요? 즉 이렇게 아픈 지가 얼마나 오래됐나요? 라고 묻고 있네요. 그랬더니 A가 It started the day before yesterday. 그저께부터 시작이 됐대. 이렇게 배가 아프고 체온이 오른 게 그저께부터 시작이 됐대. 그랬더니 B가 You seem to have picked up a kind of blank. 자, 당신은 일종의 블랭크에
걸린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pickup은 무슨 뜻이에요? 무언가를 잡는 걸 pickup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당신은 지금 아픈 상황이에요. 일종의 appear. 이건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아니겠죠? effect는 일종의 영향. 말이 안 되죠? 3번. 일종의 감염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펙션, 이건 아주 필수 단어가 되겠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인펙션은 완전 필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감염. 어떤 바이러스 등에 감염이 된 것 같아요. 왜? 체온이 오르고 그 다음에 배도 아프고 하니까 감염. 4번 인스펙션은 무슨 뜻입니까? 조사라는 뜻이에요. 조사. 고로 몇 번 정답이에요? 3번. 이 인펙션이라는 단어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1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11번도 생활영어 문제인데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B번에 지금 빈칸이 있는데 여기 B번만 보겠습니다. 우선. 자, 여기에 새로운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The New Parking Rules예요. 새로운 주차 규칙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하면서 새로운 주차 규칙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주차 규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B번 볼게요. That could make parking difficult. 그러한 새로운 주차 규칙은 주차를 보다 더 어렵게 할 수 있대.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새로운 주차 규칙은 기본적으로는 주차를 어렵게 한대. 플러스 개념의 문장이에요? 마이너스 개념의 문장이에요? 마이너스 개념의 문장이죠. 그런데 뒤를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but, 하지만. 자, 그러면 but이라는 접속사라는 건 앞과 뒤가 역적 관계죠. 앞에가 마이너스 개념의 문장이 나왔다면 뒤에는 당연히 플러스 개념의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서로 반대 대조역점을 나타내니까. 자, 그래서 주차 규칙은 주차하는 것을 좀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I know in the long run. 여러분들 in the long run 그러면 결국이란 뜻이에요. 나는 결국 알고 있어. 이것이 blank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블랭크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당연히 앞에는 마이너스, 뒤에는 좋은 내용. 자, 주차가 어렵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주차 규칙은 블랭크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cost a lot. 여러분들 1번에 cost a lot은 비용이 많이 들다라는 뜻이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개념으로 가니까 틀렸죠. 2번, sounds so noisy.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시끄럽다는 것도 마이너스 개념이죠. 3번, makes it dangerous. 바로 위험스럽게 한다. 이것도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틀렸죠. 새로운 주차 규칙은 하지만 결국은 will be beneficial. 여러분들 이 단어 굉장히 필수 단어죠? beneficial, 유익한.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비록 주차하는 걸 어렵게 하지만 결국은 이 새로운 주차 규칙이 바로 유익하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할 것이다. 바로 얘만 플러스 개념이에요. 즉 단어를 알면 맞추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몇 번 정답인가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 들어갈게요. 자, 소방관의 식당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뒤에 이제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데 자, 앞쪽에서 선생님이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를 다루면서 우리 선택지에 나와 있던 것들을 번호로 한번 붙여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Firefighting is a demanding job. 자, 소방활동이라는 거, 불을 끈다라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래. 원래 demanding 그러면 자, 노력을 자꾸 요구하는 일이니까 독해에서는 그냥 힘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려운. 그래서 소방활동은 힘든 일인데 that will need 6,000 calories daily. 자, 이렇게 꾸며주고 자, 날마다 몇천 칼로리를 필요로 하냐면 소방활동 하려면 6,000 칼로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아주 힘든 일이래. 1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선택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불을 끄는 일에는 하루에 6,000칼로리가 필요하다. 맞았죠? 지우셔야 되겠죠. 자,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일치하니까 지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Firefighters who don't eat sufficient calories. 자, who부터 calories까지가 앞에 firefighters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방관들은 소방관들인데 sufficient calories, 충분한 칼로리를 먹지 못하는, 섭취하지 못하는 소방관들은 will get exhausted. 여러분들 exhausted 무슨 뜻? 지치게 될 것이며 and eliminate body fat and muscle. 바로 body fat, 바로 체지방하고 근육을 muscle, eliminate는 무슨 뜻? 제거하다. 즉 체지방이나 근육이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를 못하고 일만 굉장히 힘든 일이지, 불 끄는 일이. 그러면 당연히 체지방도 없어질 것이며 근육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볼까요? 소방관이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 않으면 근육을 잃는다. 금방 해석을 했네요. 이거 맞았으니까 지우고.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자, 여기 3번이라고 적혀있는 질문 한번 볼게요. Consuming a lot of calories within the months and weeks of a busy life season. 자, 여기까지가 주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consuming 그러면 무언가를 써버리는 거, 소모하는 거예요. A lot of calories,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은 a busy fire season, 바쁜 그런 화재가 나는 그 시즌 기간 동안 수개월 그리고 수주 이내에, 예를 들어서 불이 많은 그 시즌 기간 동안 수개월이나 수주 이내에 너무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은 may harm, 해를 가하게 될지도 모른데 immune function, 여러분들 immune이라는 단어는 면역의, 그래서 면역 기능을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가 불이 많은 그 시즌 기간 동안 몇 달이나 몇 주 동안 갑작스럽게 많은 소방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몸에 무리를 주겠죠. 그래서 면역 기능에 해를 미치게 될 거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면 면역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바로 지문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이 모두 지금 맞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아니고, 이제 마지막이 정답이란 얘기인데, 마지막이 무슨 내용이에요? 소방관이 몸무게를 확인하기 좋은 시간은 잠자기 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Firefighters. 자, 소방관들은 should test their weight every 2 weeks. 2주마다 그들의 체중을 테스트해야만 한대. 알아봐야만 한대. 그러면서 여기 한번 4번 보세요. The very best time to consider. 우리가 그 체중을 알아봐야 되는데 고려해야 될 가장 좋은 시간은 is at the morning. 아침인데 얘가 중요합니다. prior to breakfast라고 나와 있죠. 아침 식사하기 전. prior to 그러면 뭐뭐에 앞서 혹은 뭐뭐 이전 이런 뜻이거든요. 즉 아침 식사를 하기 이전에 체중을 바로 재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틀린지 한번 볼게요. 자, 몸무게를 확인하기 좋은 시간은 잠자기 전이다. 여기 벌써 틀렸죠. 잠자기 전이 아니라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바로 체중을 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몇 번 정답이 될까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물론 소방관리는 독해인데 독해 자체가 아주 깊게 들어간 독해가 아니어서 사실은 여러분들 쉽게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듭니다. 아까 prior to 이 관어로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죠. 뭐뭐에 앞서, 뭐뭐 이전 이것으로 맞출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글의 제목 찾기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찾기. 자, 여러분들 내용 한번 볼게요. Only 10 to 15% of wildfires. 자, 산불 얘기입니다. wildfires. 산불에 단지 10에서 15%는 occur, 일어난답니다. on their own, 스스로가 일어난대요. 스스로. in nature, 자연 속에서 산불은 10에서 15%는 스스로 발생을 한답니다. 그리고 the other 85 to 90%, 또 다른 85에서 90%는 result from, 자, 뭐뭐로부터 나온 결과인데 인간의 human causes, 인간의 원인들로부터 나온 결과래. 즉 인간들 때문에 나머지는 산불이 일어난대. 자, including unattended camp. unattended는 사람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인 캠프나 and debris fire. 여러분들 원래 이제 debris라는 것은 뭐냐면 쓰레기란 뜻도 있고 주변에 널린 파편 이런 뜻이에요. 파편이나 혹은 뭐 우리가 산 같은 데 막 널려 있는 쓰레기 같은 거. debris. 예. 이런 것에서 나는 화재도 있고 discarded cigarette. 여러분들 이 discarded라는 이 pp는 버려진 이런 뜻입니다. 버려진 담배꽁초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and arson, 이 단어 다 배웠죠? 방화. 이런 방화로부터 나올 수 있대. 자, 그러면 보세요. 제목 찾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산불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얘기예요. 산불은 10에서 15%는 혼자 발생을 하고 나머지 85% 정도는 인간들 때문에 일어난다. 바로 산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제목 찾기입니다. 나머지도 다 그런 내용이고 보겠습니다. 1번 How wildfires start. 자, 산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1번부터 정답이 딱 보이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산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10에서 15%는 저절로 발생하고 나머지 85%는 다 인간들 때문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2번 같은 경우는 산불의 혜택. 어떻게 산불이 나는데 benefits가 이익, 혜택이란 뜻인데 혜택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고. 3번 What to do in wildfire. 산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말이 안 되고. 4번 How wildfires are stopped. 산불이 어떻게 멈춰지는가? 멈추는 내용도 아니고 고로 산불이 일어나고 발생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4번 들어갈게요. 자, 14번. 자, 14번 생활영어입니다. 자, 여기 A번 한번 보세요. A번에 사실은 이것도 물론 읽어도 되겠지만 안 읽어도 얼추 답이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화문은 이렇게 A, B 대화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답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뭐라고 질문했길래 뭐라고 답을 하느냐. 그래서 1, 2, 3, 4 선택지에 질문만 정확히 해석이 된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질문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뭐라고 질문했고 from the park. 자, 공원으로부터 just go up First Avenue. 자, First Avenue 쪽으로 가세요. 딱 보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길찾기 표현이죠. 그리고 take a left on Pine Street. Pine Street에서 take a left. 바로 왼쪽으로 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지금 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원으로부터 바로 First Avenue가로 가고 그리고 나서 파인스트리트에서 좌회전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무엇이라고 질문했길래 이런 답이 나올까요? 1번 Can you give me directions? 당신이 저에게 방향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는 문장이죠. 바로 정답 1번에 나왔네요. Directions 그러면 명사로서 방향 이런 뜻입니다. 저에게 방향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공원으로부터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2번 What's your apartment number?
당신의 아파트 호수가 어떻게 되죠? 라고 묻고 있고 3번 Is there a park nearby? 근처에 공원이 있나요? 이런 표현입니다. 근처에 공원이 있나요? 4번 When was Evergreen Apartment built? 자, 에버그린 아파트는 언제 세워졌나요? 언제라고 묻고 있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답이 안 되고 바로 길을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에게 방향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1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빈칸 어구 넣기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Almost every successful online membership company. 자, 여기까지 거의 모든 성공적인 바로 온라인상의 바로 회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자, membership company는 제공한답니다. 뭘 제공하느냐?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Free trials. 여러분들 free라는 단어에 무슨 뜻이 들어있어요? 무료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 무료로 한번 시도해 보는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free trials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료 사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간혹 이런 거 알죠? 우리가 제품을 살 때 기업체에서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해 주죠. 한 달간 무료로 한번 써보고 결정하세요. 이런 얘기 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간 무료로 써보고 만약에 내가 그게 좋다면 결제해서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든다. 아, 그러면 그냥 반품해서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무료 사용. 그러면서 바로 무료 사용을 제공하는데 by offering a free trial to consumers 이란 소비자들에게 이란 무료 사용을 제공함으로써 자, you are giving customers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바로 무료 사용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바로 소비자들에게 블랭크를 주게 되는 겁니다. Over that product or service.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블랭크를 누구에게 준대? 소비자에게 준대. 기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줄까? 그 상품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1번. 물건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건강에 대한 손실을 준다? 말도 안 되죠? 건강에 대한 손실을 준다. 2번, the choice of candidate. 갑자기 후보자 얘기가 나왔네요. 후보자의 선택을 준다? 이것도 틀렸죠. 3번, 바로 the feeling of ownership. 여러분들이 ownership이 무슨 뜻이냐면 소유 혹은 소유권이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 감정을 준다. 몇 번 정답이에요? 3번이죠. 왜? 그 물건을 지금 내가 쓰고 있으니까 바로 이거 내 거라는 그런 감정을 준대. 4번 the permanent residence. 여러분들 permanent 그러면 영원한, residence는 바로 거주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 집 같은 데 거주하는 거, 영원한 거주를 준다. 집 얘기가 아니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떤 소유권에 대한 느낌, 그러한 감정을 줌으로써 한 달간 쓰고 그 이후에도 다시 쓰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A, B 대화문 중에 어색한 거 찾는 거예요. 우선 1번 A. Why did your computer suddenly shut down? 자, 당신의 컴퓨터는 왜 갑자기 shutdown? 자,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B가 I tried to figure it out. 내가 그것을 자, figure out 그러면 알아내다. 내가 그것을 알아내려고 시도했어요. But 하지만 I couldn't find what's wrong.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을 수가 없네요. 자, A, B 대화 연결됩니다. 2번 들어갈게요. A. Did you get the guidebook for rock climbing? 자, 당신은 rock climbing, 암벽 등반에 대한 안내서를 받았나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암벽 등반에 관련된 안내서를 받았나요? 됐죠? 그런데 B가 I'd like to go there someday. 내가 미래에 언젠가 거기에 가고 싶어요. 자, 받았나요?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번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색하죠? 3번 보겠습니다. 3번. A. This skirt doesn't fit me. 자, 이 치마는 나에게 꼭 맞지 않아요. doesn't fit이라고 나왔죠. 나에게 꼭 맞지 않아요. 그랬더니 B가 How about getting a refund or an exchange? 자, 여러분들 get a refund 그러면 환불받다는 뜻입니다. 다 아는 표현이죠. 환불을 받거나 아니면 교환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자, 치마가 잘 안 맞으니까 3번도 맞았죠. 4번에 A. I'm gonna buy some souvenirs for my family.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souvenir 우리가 어디 놀러 갔을 때 사는 기념품 바로 기념품을 souvenirs 그럽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자 약간의 기념품들을 살 것인데요. 살 예정인데요. 그랬더니 B가 How about making a shopping list? 자 쇼핑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고로 4번도 A, B 대화가 맞았네요. 고로 16번은 몇 번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들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오이 문제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No matter if you're scuba diving along the coast. 자, 여러분들 no matter로 시작하면 뭐뭐 하든지 간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네가 바로 해안을 따라서 자, 스쿠버 다이빙을 하든 혹은 sailing further out to sea 먼 바다로 나가서 항해를 하든 간에 해안 근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든 아니면 먼 바다로 나가서 항해를 하든 간에 having the means to call for help in an emergency. 자, 얘가 주어입니다. 여러분들 means가 명사로 쓰이면 수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to call for 요구할 수단을 갖는 것 in an emergency 바로 어떤 비상시에 도움을 요구할 수단을 갖는 것이 블랭크가 되어줄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자, 우리가 가까운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나 아니면 먼 바다에서 항해를 하게 될 때 바로 도움을 비상시에 요구할 수단을 갖는 것은 블랭크하다. 1번 트리비얼. 여러분들 이 트리비얼 그러면 이것도 사소한, 하찮은 이런 뜻이에요. 사소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1번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1번의 trivial하고 4번의 insignificant이죠. 이게 서로 동의어예요. 얘도 사소한, 하찮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in이 not이고 significant가 원래 중요한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는 거니까 이것도 사소한 이런 뜻입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1번하고 4번은 서로 똑같은 뜻의 단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틀려요. 1, 4번은. 그 다음에 2번에 essential. 여러분들 essential이라는 형용사 무슨 뜻입니까? 필수적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렇게 도움을 요구할 수단을 갖는 게 필수적이다. 고로 몇 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에 outdated. 여러분들 outdated는 무슨 뜻? 구식의 이런 뜻이에요. 고로 17번은 몇 번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8번도 사실은 어휘 빈칸인데 1, 2, 3, 4의 선택지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Light fixtures. 여러분들 light fixture는 자 우리가 등을 고정시켜 놓는 거에 조명기구를 얘기합니다. 조명기구. 조명기구와 램프와 그리고 전구, light bulb 이란 전구는 are common blank. 여러분들 흔한 뭐뭐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For electrical fires. 자, 여기 나왔네요. 전기가 일으키는 화재. 바로 전기 화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흔한 뭐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 화재가 일어나니까 1번. 이런 것들은 전기 화재에 있어서 흔한 이유입니다. 바로 나왔네요. reason, 이유. 원인. 2번은 영향. 흔한 영향이다. 말이 어색하죠? 3번 solution. 여러분들 solution은 해결책이라는 뜻이니까 안 되고 4번의 misunderstanding은 오해라는 뜻이에요. 오해.
자, 그래서 몇 번 정답인가요? 쉽게 풀면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reason이라는 단어 사실은 우리가 한 1년 공부하고 아니면 8개월, 9개월 공부한 제자들 중에 reason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제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굉장히 쉬운 단어니까 원인이나 이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바로 전기 화재의 일반적인 원인이다, 이유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9번 생활영어 문제입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만, but will you look at this form? 당신이 이 양식을 좀 봐주시겠어요? 어떤 양식을 작성하는데 잘 모르겠나 봐. 그래서 이 서식이나 양식을 좀 봐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B가 sure, 물론이죠. Are you having problems with it? 그것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하고 묻고 있네요. 그랬더니 얘가 I don't understand this one. 제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What does MMDDYY mean?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B가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월, 그리고 일, year, 연도, 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use numbers, 숫자들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If your birth date, 만약에 당신의 birthday, 생일이 is January 12, 자 1월 12일이죠. 1997년 1월 12일이라면 write, 자 1월 달이니까 이렇게 01을 적고 그 다음에 12, 자 날짜를 적고 그 다음에 연도 97, 이것을 적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이 얘기를 듣고 A가 뭐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B가 also, 또한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to sign, 서명하는 걸 잊지 마세요. before you submit the form, 당신이 그 서식을 제출하기 전에,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바로 서명하는 걸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B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들은 A가, 물어봤던 A가 하는 대답입니다. That's simple enough. 그것은 충분히 간단하네요. 아, 그거 아주 간단하네요? 처음에는 몰라서 물었는데 보니까,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 얘기야. 몇 번 정답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I didn't bring my photo ID. 내가 내 사진이 달려있는 ID는 신분증이에요. 내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3번은 I have already complained about it. 내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이런 표현이고 4번 My wife's birthday. 내 아내의 생일이 is just 2 weeks away. 단지 2주가 더 멀리 있네요. 얘기니까 아직도 2주 남았네요. 이런 표현이에요. 2주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고로 가장 맞는 정답은 무언가를 묻고 보니까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1번 정답 simple. 이 단어만 알면 돼요. 간단한, 단순한. 그것이 충분히 간단하네요. 단순하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볼게요. 제목 찾기죠.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인과를 나타내는 연결사 so가 나왔죠. 자, 심리학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try to help the client develop their own understanding of their situation. 심리학자들은 고객이 develop, 발전시키는데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try to 부정사, 심리학자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한데 their own understanding of their situation. 고객의 상황, 그들의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답니다. 심리학자들이 도와주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지막 문장 한번 보세요. The ultimate, 궁극적인,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궁극적인 목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심리학자의 궁극적인 aim, 목표는 is to allow the client, 바로 고객들로 하여금 to make their own choices, 그들 자신의 선택을 내리게끔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reach their own decision, 그들 자신의 결정에 도달하게끔 허락해주고 and act upon them, 자, 그것들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도록 허락해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즉 무슨 내용이냐? 바로 심리학자들이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걸 해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일을 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심리학자 얘기입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New relationship between nurses and clients. 갑자기 간호사 얘기 나왔죠? 간호사와 고객들 사이의 관계 아니고 2번 Physical health treatment for young people. 젊은이들을 위한 여러분들 여기서 피지컬은 신체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신체적인 건강치료법 이것도 아니죠. 젊은이들을 위한 신체적인 건강치료법. 3번 Roles of a psychologist. 바로 심리학자의 역할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Disadvantages of 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의 disadvantage 그러면 이건 단점을 얘기합니다. 고로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고로 몇 번이 정답이냐면 바로 심리학자의 역할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시간에 걸쳐서 20문제를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1시간 정도 그 안에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번에 출제된 그 문제 자체가 많이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혹시 이 해설 강의 시청을 하시고 지금 이제 뭐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내년 대비로 아니면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소방 경체 영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지금 선생님이 봤던 이 지문 그대로 또 내년에 출제된다는 보장은 없고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작년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꾸준히 학습을 하셔야 쉽게 나오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맞아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해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이미 봤던 수험생들은 모두 다 합격을 하시고 이제 새로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노량진 윌비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